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특정 부위에 포도송이나 풍선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벼락이 치는 통증,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인구에 있어서 2 내지 5% 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1년에 한 25,000분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습니다. TV를 보시다가, 양치질 하시다가, 대변 보시다가,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30% 정도는 주무시다가 동맥류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 최고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특정 부위에 포도송이나 풍선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정상 혈류 흐름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혈관벽 자체가 정상 혈관벽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파열의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인구에 있어서 2 내지 5% 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000분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평소에 증상이 없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TV를 보시다가, 어떤 환자분들은 양치질 하시다가, 대변 보시다가,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30% 정도는 주무시다가 동맥류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보호자분들이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환자분들 중에는 최근에 두통에 시달리셨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동맥류가 완전히 파열되기 전에 아주 미세한 출혈들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통으로 환자분들이 시달리시기도 하죠. 이런 거를 감시받고 있다, 이래서 감시성 두통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합니다. 그 외에는 동맥류가 매우 크기가 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뇌신경이나 뇌 조직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처진다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인다거나 하는 뇌신경마비 증상이 미리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은 특별한 두통으로 저희가 벼락두통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벼락두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벼락이 치는 통증,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의 경우 고령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가벼운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으로 오셔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뇌동맥류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파열이 되고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터졌던 동맥류가 다시 한번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파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으로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이 재파열을 막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뇌동맥류 파열로 오시는 분들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응급실을 도착하셨을 때의 환자분의 상태입니다. 단순한 두통으로 오셔가지고 머리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 파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과정 중에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치료 과정 중에 재파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회복되시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으시면서 오신다거나 중증 의식장애, 의식이 없으신 채로 응급실로 방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을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예후가 매우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뇌동맥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동맥류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뇌동맥류의 파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발견됐을 당시에 동맥류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치료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뇌동맥류의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면 파열이 잘 되는 위치에 있는 뇌동맥류이거나 다발성 뇌동맥류이거나, 혹은 예전에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셨던 분이 다른 곳에 또 뇌동맥류가 발견이 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동맥류 치료는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뇌혈관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가 매우 많이 발전하여서 과거와 다르게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해서 뇌동맥류를 어떤 모양의 뇌동맥류이고 어떤 치료를 결정할 건지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맥류의 모양이나 환자의 병력이나 환자의 나이, 환자가
병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한다는 것이 제일 정확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머리를 열지 않고 뇌혈관 내 시술을 이용을 해서 코일 sep전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동맥류를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코일 sep전술이라는 것은 다리 쪽에 있는 큰 혈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얇은 관을 뇌 동맥류까지 접근시켜서 동맥류 안에다가 백금으로 되어 있는 코일이라는 얇은 실을 차곡차곡 채워 넣어서 동맥류 파열을 막는 방법이고, 이것은 혈관 내 시술이라고 해서 개두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환자분에게 부담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동영상이 혈관 안을 통해서 코일 sep전술을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얇은 혈관이 뇌 혈관을 따라서 동맥류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 동맥류 안쪽으로 백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얇은 실과 같은 것을 동맥류 안에다가 구겨 넣음으로 해서 동맥류를 꽉 채우고 파열을 막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모든 뇌 동맥류를 다 혈관 내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열고 개두술을 해서 뇌동맥류를 직접 노출시켜서 그것을 묶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술 전 검사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뼈를 비교적 크게 열고 손바닥만한 정도 크기로 크게 열고 뇌를 잘 관찰하면서 동맥류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동맥류의 모양이라든가 주변의 혈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개두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침습 개두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성별, 환자분의 병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다 고려하여서 눈썹 위를 조그맣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머리 옆쪽을 아주 조그맣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개골의 요는 크기는 한 2-3c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환자분들의 몸에 부담이 덜 가서 수술 후 한 2-3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혈관에 무리가 가는 모든 행동들은 뇌 동맥류 파열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과한 피로,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은 모두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같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검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력 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40대 이후인 경우에는 한 번쯤은 MRA라든가 뇌혈관 CT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머리의 혈관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검사를 해서 뇌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고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다른 병력이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 5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맥류가 발견됐는데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예전에 동맥류 파열로 치료를 받으신 이런 과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뇌혈관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뇌 동맥류는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치는 인생 최고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지내시던 젊은 분도,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나이 드신 분들도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응급실에 오셔서 동맥류 파열이 발견되고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지 않으신다거나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돌아가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발견을 했다면, 미리 치료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은 치료를 권유드렸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뇌혈관 치료는 과거와 다르게 예전 분들은 머리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나빠진다, 어디가 후유증이 생긴다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 중에 뇌혈관 신경외과만큼 눈부신 최근 10년의 발전을 한 의학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맥류가 미리 발견이 됐다면 경험 있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그 의사를 믿고 미리미리 치료를 하셔서 자기 인생에 닥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